승리하는 제안서 김용섭입니다. 저는 문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코치로서 문서를 평가할 때 보통 세 가지를 봅니다. 프레임, 쉽게 이해 가능한 구조인가? 디테일,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메시지의 임팩트가 있는가입니다. 문서가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보통 청중을 설득할 수 있죠. 하지만 제안서는 조금 다릅니다. 저의 제안서가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보다 더 나은 제안서가 있다면 고객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할 겁니다. 즉, 남들과 비교되는 문서라는 거죠. 이것이 제안서가 일반 문서와 다른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조직 내 보고서는 일정한 설득 요건을 갖추면 받아들여질 겁니다. 즉, 절대평가로 스포츠의 기록 경기와도 같습니다. 반면 제안서는 기록보다 상대적인 우위가 필요한 순위 경기입니다. 따라서 경쟁자가 어떤지 파악을 하고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보다 전력이 강한 상대를 만난다면 어쩔 수 없이 무리수를 두면서 공격적으로 나서야 승산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강자라면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가야겠죠. 제안서를 자주 쓰는 분들은 보통 내 경쟁자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매번 경쟁 PT에서 마주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경쟁자의 특장점을 파악해서 대응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제안서의 두 번째 특징은 낯선 청중을 위한 문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보고서는 이미 잘 아는 청중 앞에서 보고됩니다. 게다가 같은 회사면 업무나 주제의 백그라운드를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제안서는 생각보다 더 낯선 청중을 대합니다. 공공제안의 경우 청중은 심사위원인데요. 우린 어떤 배경을 가진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들은 고객사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제안 주제에 대한 내부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청중을 고객사의 담당자라 생각하고 작성할 때가 많습니다. 즉, 심사위원이 페인 포인트와 같은 제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안서는 청중을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서의 세 번째 특징은 오랜 기간 숙성되는 문서라는 겁니다. 한번 사용하고 치우는 일회용 문서가 아니라는 거죠. 고객사가 다르더라도 비슷한 내용과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같은 경쟁자에게 전과 같은 논리로 계속 이기거나 집니다. 그리고 제안서 내에서 매번 나오는 조직, 연역, 실적, 레퍼런스 같은 회사 소개는 이전 제안서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죠. 내용의 중요도가 낮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 제안 조직들은 개별 제안에 연연하는 경향이 있죠. 이기거나 져도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승리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으로 반영하는 대신 말이죠. 이렇게 제안서가 일반 문서와 다른 세 가지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1년 내내 비슷한 제안서 수십 개를 쓰는데 매번 만나는 경쟁자를 상대하면서 과제를 잘 모를 수도 있는 청중과 대면해 잘 알려진 규칙으로 대결합니다. 마치 메이저리그 야구팀이나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처럼 말이죠. 이들은 한 게임에 연연한다기보다 시즌 전체를 준비합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연구하고 그들을 상대하기 위한 전술을 익히죠. 제안 조직과 제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세 가지 특징을 염두에 두고 저는 제안을 크게 두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환경에 따른 전략 측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안서 역시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제안서는 경험적으로 알아낸 경쟁자, 청중, 제안의 규칙 등 세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전략과 프로세스, 조직이 갖춰져야 합니다. 전략은 시즌 내내 경쟁자를 제압할 수 있는 제안의 기초 토대이고요. 프로세스는 제안 본연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을 뜻합니다. 조직은 전략과 프로세스 수행에 능숙한 훈련된 조직이라 해야겠죠. 이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쉽게 이해가 가능한 구조인가?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임팩트가 있는가입니다. 이게 제안서를 바라보는 제 관점입니다. 한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시즌 전체에
위닝 스피릿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도 이 관점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제한은 위에서 예로 들었던 경쟁 제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죠. 고객의 요청 여부에 따라서 선제한과 후제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제한은 말 그대로 우리가 먼저 제안서를 들고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어도 찾아가는 겁니다. 좀 더 넓게 보면 홈페이지나 SNS 활동 역시 제안이고 영업이죠. 선제한은 푸시와 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푸시는 영업사원이 직접 고객사를 찾아가서 표준 제안서를 가지고 영업하는 것을 뜻하고요. 풀은 포털의 검색 등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SNS 채널로 고객을 끌어당겨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 역시 제안서의 일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후제한은 고객이 제안 요청을 해올 때 시작됩니다. 거기엔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룰이 있죠. 우리가 보통 경쟁 제한이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후제한도 공공 부분과 일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엔 제안 요청을 낸 기업이 임의대로 룰을 정하지만 공공 부분은 훨씬 까다로운 대신에 일정한 요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선제한과 후제한 4분면에 모두 해당되는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개인 사업자인 저조차도 그러니 말이죠.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4분면의 균형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경쟁 제한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앞서서 제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안서가 일반 문서와 다른 점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안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한 중이고요.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좀 더 복잡한 후제안을 주로 다루면서 저의 관점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엔 그 관점의 핵심이 되는 제안의 사이클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